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김수영의 모닝 토크쇼 TV 배호. 오늘 이야기는요,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이라는 제목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춘추가 얼마나 되십니까? 올해부터는 만으로 무조건 하기로 했죠. 정부에서 좋은 혜택을 준 것 같아요. 한 살을 줄여줬으니까. 그전엔 뭐 우리 나이도 얼마, 뭐 만으로는 얼마, 호적엔 얼마, 이렇게 세 가지 나이가 있었었는데 올해는 무조건 만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그냥 그래요.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란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뭐 대충 그 정도라는 것만 아시고요. 오늘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이라는 첫 번째 얘기는요, 노인이 된다는 것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전철을 타가지고 삥 둘러봤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아침 출근이라서 싱싱한 젊은이들이 그냥 계단을 막 뛰어가면서 전철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싱싱한 사람들 천지더라고요. 여자들은 역시 피부가 곱고 머릿결이 이쁘고 남자들도 활기에 차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부터 알듯이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처럼 우리네 인생도 어느덧 나팔꽃과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역사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 행궁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세자와 영조와 또 정조대왕, 그다음에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200여 년 전에 살았던 모든 이 땅의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땅속에 계신다는 걸 느끼고, 자, 나팔꽃도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봄이 되면 그 찬란하던 벚꽃, 여의도 내지는 각 지방마다 그 벚꽃길이 있잖아요. 그러던 것이 어느새 바람에 벚꽃이 지고 지금은 또 어느새 내일 모레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가을이 되면 또 유난히 슬퍼지고 쓸쓸해지고 또 외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계절이라는 가을, 노인의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다는 것에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현상이잖아요. 또 우리네 인생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또 거기에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원망을 하지 말고 스스로 순응하며 인정하며 나도 노인이다라는 생각을 합시다. 전철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듯이 여러분 주위에도 어느새 우리는 노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스스로 자립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엔요, 참 가난했었죠. 꽁보리밥이라고 그랬나요? 깡보리밥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지만 쌀을 요만큼 넣어가지고 큰 가마솥에다 밥을 짓잖아요. 그럼 아버지 밥은 그 하얀 쌀을 퍼가지고 이렇게 고봉으로 터줍니다. 물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친구들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존경, 어르신에 대한 존경, 또 우리 그 도덕적인 그런 관념에 의해서 어른들은 밥을 드리더라도 쌀밥을 드리고 따로 상을 차려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딱 드리지만 우리는 한 마리 가지고 6자매가 그냥 서로 뜯어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만큼 노인들은 대접하고 또 존경했었던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철에 가서도 그냥 젊은이들이 자리를 피해달라 소리 하지 맙시다. 스스로 자립하자고요. 자, 어느 날 30년, 40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해가지고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다 먹기란 참 그렇죠. 그래서 삼식이가 제일 미워한다는 이야기가 떠돌듯이 스스로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요. 자립을 하자고요. 가령 뭐 친구들이 30년 공무원 생활 하다가 지금 아파트 경비원 쓰는 친구도 있고요. 또 작은 공방을 차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친구도 있고요. 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용돈 받거나 눈치 받으면서 봉투 바라볼 그런 건 잘못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고요. 이웃에게 기대지 말고요. 스스로 작은 벌이라도 하던가 아니면은 용돈을 줄여서라도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미움을 받지 말고요. 남한테 기대지 말자고요.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 그 세 번째 이야기. 은퇴해도 배우자 이겁니다. 노년이 됐다고 해서 내 머리가 굳어서 이제 그런 걸 배우겠어. 나이가 들었는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1년이 요즘에 젊은 애들 한 달도 안 될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갑니다. 노년이 되어가지고 전철 무료 승차 타고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택시라도 타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에서 그냥 무작정 택시 기다리는 건 그건 노인들이에요. 카카오 앱을 설정을 해가지고 즉시 택시를 오게끔 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에는요 햄버거나 또 피자집에 가면은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문하는 기계가 앞에 딱 서서 요요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가지고 얼마짜리 딱 해서 카드 딱 집어넣고 자기가 계산해 놓고 나면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럼 번호대로 물건이 나오고 또 햄버거가 나오고 피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못 해가지고 학생 젊은이 이거 좀 해주세요. 참 부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어딜 가더라도 옛날처럼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동네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요. 앱을 찾아가지고 지도를 찾아가지고 번지수 딱 찍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서 이렇게 화살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그냥 앱을 찾는 길거리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간판이니 뭐니 맨 외래어 천지잖아요. 더군다나 내일 모레 한글날인데 길에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외래어 천지예요. 근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게는 간판이 저런데 저건 뭐 파는 집인가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디오나 TV 또 매스컴 온 군데 외래어 천지예요. 차라리 그냥 그 외국처럼 싱가포르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한글 세대, 영어 세대에 따로 놀듯이.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은퇴해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히 컴퓨터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 아직도 많잖아요. 컴맹. 문화센터 가면 그냥 구청에서 그냥 가르쳐줘요. 뭐 어렵다고요. 앱을, 그러니까 전화기에 있는 앱, 내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전화기에 핸드폰에 있는 건 제대로 100% 활용합니까? 10% 활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는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줘요. 젊은이, 거기 이제 핸드폰이 고장이 안 나도, 요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건 요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시간마다 또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역별로, 부차별로, 일일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줍니다. 그렇듯이, 모르면 묻고 배우자 이겁니다. 은퇴해도 배우자.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 네 번째, 레슨 4. 고독을 이겨내자입니다. 나이 들면은요, 혼자 살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이 한국의 가정에 벌써 30%가 넘게 1인 가족이 됐어요. 1인 가구가 됐어요. 자, 은퇴를 하고 나오면 갑자기 조직이나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수십 년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던 그런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절망이면서 사막에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노년에도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걱정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일주일이 1년이 느껴집니다. 취미 활동이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고독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구청 문화센터나 또 무료 강의 또는 음악미술 체육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스스로 마음속에서 노후 인생을 이렇게 견디자라는 다짐이 중요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을 독하게 강하게 먹고 버티면서 승리하는 게 고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독을 즐기면서 고독한 세상에 나는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즐기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무료예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돈도 조금 생기고 얼마나 재밌어요. 뭐든지 배워가지고 활용하는 게 고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참 어쩌면은 슬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준 시간 아니겠습니까? 노년이 됐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고독하지 말고요. 고독을 이겨냅시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 그 5번째,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늙어감을 인정하고 질병, 죽음에 초연하자. 아, 저 아저씨 뭐 뜬금없이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지고마는 답할 곳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내 자신이 어느새 머리가 하얀 팥뿌리가 됐잖아요.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을 오를 때 신체적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같은 기계를 60년, 50년, 70년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 기계가 처음에 사용할 때처럼 20대, 30대처럼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운동을 꾸준히 해야 가지고 신체적 은퇴를 일으키면은 좋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은 작게라도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삼천갑자, 60년이 1갑자가 60년 아니겠습니까? 3천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모두 따져보니까 18만 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전설이 나오는데, 뭐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 한국인 평균 나이가 남자는 82세, 여자는 84세입니다. 뭐 평균 나이대로 못 살고 가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요. 요번에 추석이라서 산에 가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다 그곳에서 인생을 종료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가루로 남아가지고 그냥 은퇴해가지고 하늘나라의 별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삶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 하늘이 준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늙어가는 것, 아름다운 것,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질병, 죽음에 초연해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네 인생 행복으로 마무리 짓게끔 여러분 마음에 힘을 가지시고요. 든든히 살아갑시다. 자, 오늘 모닝 토크쇼는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TV 배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